KF-21 보람의 조종사 교육 커리큘럼은 기종 전환 훈련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초급 단계에서 숙련 단계까지 정밀하게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장비 완성도와 운용 인력 숙련도가 동시에 맞물려야 전력으로 기능합니다. KF-21은 최신 항공전자 장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임무 컴퓨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교육 역시 이에 최적화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기본 이론 교육, 전용 시뮬레이터 훈련, 복자 훈련기 기반 전환 비행, 실기체 단독 비행, 전술 통합 훈련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각 과정은 명확한 평가 기준을 통해 관리됩니다. 교육은 단순 비행 시간 축적이 아니라 능력 단위 숙달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체 공력 특성, 비행 제어 논리, 항전 장비 작동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됩니다. 조종석 정보 표시 배열, 레이더 탐지 범위 설정, 표적 지정 절차, 무장 선택 입력 방식이 반복적으로 훈련됩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화면 배치와 경고 체계를 반영하여 제작되며 엔진 출력 이상, 연료 개통 경고, 통신 두절, 항법 오차 같은 비상 상황을 다각도로 재현합니다. 조종사는 반복 노출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판단 흐름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비행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개인별 반응 시간과 절차 준수 정확도는 데이터로 기록되며 보안 훈련 계획에 반영됩니다. 교육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와 분석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전술 운용 비중이 커집니다. 공대공 교전 기동, 중거리 미사일 운용 절차,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 투하 훈련이 포함됩니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다루며 위협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능력을 키웁니다. 단일 표적 대응에서 복수 표적 동시 추적 훈련으로 확장되며 정보 해석 속도와 정확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편대 비행 훈련도 병행됩니다. 편대 간 역할 분담, 교신 규칙 준수, 교전 구역 관리가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해 반복됩니다. 조종사는 단독 기량을 넘어 팀 단위 전술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축적은 숙련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교육 사례에서는 복잡한 장비 구성과 유지 체계 문제로 전환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F-35 라이트닝2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임무 장비 통합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교육 자료 수정이 반복되었고, 일부 도입국에서는 시뮬레이터 확보 지연으로 훈련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실기체 비행 시간 배정이 제한되면서 숙련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 체계와 정비 기반이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전력 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은 국내에서 교육 자료를 직접 관리하고 훈련 장비를 통합 운용하기 때문에 일정 조정과 교재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교관단과 개발진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체 특성 변화가 곧바로 교육 과정에 반영됩니다. 숙련 단계에서는 실전 시나리오 기반 통합 훈련이 핵심입니다. 공중 우세 확보 임무와 지상 타격 임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상황 전환 능력을 기릅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 전자, 교란 환경 대응, 야간 작전 절차 숙달이 포함됩니다. 복수 위협 환경에서의 판단력과 무장 운용 타이밍이 세밀하게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는 단순 조작 능력을 넘어 임무 설계와 전술 응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 기술진과 공군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육 체계는 기체 성능과 전술 요구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전투기의 특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주체가 교육을 설계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교육과 개발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 보람의 조종사 스텝업 로드맵은 초급, 중급, 숙련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확보한 기초 비행 능력은 중급 단계에서 전술 운용 역량으로 발전하고 숙련 단계에서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정교하게 완성됩니다. 각 단계에는 명확한 평가 항목과 통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 비행 시간 누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상황 인식 정확도, 위협 판단 속도, 무장 운용 절차 준수율, 편대 협동 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종사 개인의 기량 향상과 동시에 전력 전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 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숙련 축적이 끊기지 않습니다. KF-21 조종석은 직관적 정보 배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면 기반 통합 표시 장치, 임무 상황 요약창, 경고 음성 안내 기능이 조종사의 인지 부담을 줄여줍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반복 숙달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화면을 읽는 훈련이 아니라 정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하는 훈련이 병행됩니다. 숙련 단계로 갈수록 복수 위협 환경 대응 훈련이 강화됩니다. 가상 적기와의 교전, 전자 교란 상황 속 표적 식별, 장거리 탐지 후 협동 교전 절차가 실제 전장 조건을 가정해 반복됩니다. 편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일 임무 완수 능력을 확대해 복합 전장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유지 비용 상승과 교육 장비 확보 문제로 훈련 가용 시간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유료파이터 타이프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부품 수급 지연과 정비 일정 조정으로 가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고 그 영향이 조종사 비행 시간 배정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숙련도 유지에 부담이 발생하며 추가 훈련 비용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 체계와 정비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KF-21은 국내 정비 인프라와 부품 공급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일정과 정비 계획이 동일한 관리 체계 안에서 조율되기 때문에 훈련 가용 시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자료와 정비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 있어 개선 사항 반영 속도도 빠릅니다. 교관 양성 체계 역시 스텝업 로드맵의 핵심 축입니다. 숙련 단계에 도달한 조종사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교관 후보로 선발됩니다. 교관은 단순 조작 기술 전달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전술적 사고 구조, 상황 판단 기준, 교전 규칙 적용 방식을 전수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교관단을 통해 분석되고 교육 자료로 재정리됩니다. 실전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커리큘럼은 점진적으로 보완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교육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기체 개발 자료와 운용 결과가 동일한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은 교육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KF-21 조종사 교육 로드맵은 기술 역량과 인적 자산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체 개발, 정비 준비, 교육 과정 설계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뚜렷한 강점입니다. KF-21의 공중전 능력을 역할 분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기체는 기존 전투기를 단순히 대체하는 성격보다는 공군 전력 구조 전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중심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F-15가 주로 담당해온 장거리 제공 임무와 F-16이 수행해온 다목적 공중전 임무 사이에는 현실적인 운용 공백이 존재해왔고 KF-21은 바로 이 구간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종의 임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중전에서 중요한 요소는 교전 이전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센서 구성과 정보 처리 환경이 설계되어 있으며 조종사가 공중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탐지 능력과 정보 정리 방식은 공중전에서 첫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는 F-16 초기형이나 FA-50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KF-21의 무장 운용 구조는 공중전 중심 기체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접 전투 상황을 고려한 구성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교전 거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향후 국내 개발 무장과의 연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성은 공중전 능력이 일정 시점에서 정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 도입의 의미는 단순한 기체 추가를 넘어 공군 전력 운용 방식 자체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중량급 전투기에 모든 제공 임무를 집중시키는 방식은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유지 비용과 가동률 관리라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KF-21은 이러한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공중전 핵심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기종에 지나치게 의존한 전력 구조가 문제로 드러난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기술적 결함이나 정비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종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군 전력의 가용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산 전투기의 경우 개량 일정과 비용이 제조국의 정책과 생산 계획에 크게 좌우되면서 구매국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성능 보완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국내에서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 운용 개념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운용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군의 실제 운용 경험이 개발과 개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공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공중전 능력은 성능 수치 몇 가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센서, 무장, 조종사 운용 환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구성은 공중전 전반에서 판단 속도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KF-21의 공중전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신 기체라는 인상이나 개별 성능 수치만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6, F-15, 그리고 FA-50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KF-21이 어떤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는 개별 기종의 우수성보다도 전체 전력 구성 속에서의 조화와 효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F-16은 오랜 기간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온 기체로 기동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비교적 작은 기체 크기와 우수한 선의 성능은 근접 공중전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해왔고,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었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가 수십 년 전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신 공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센서 처리 능력과 정보 통합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개량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조종사가 받아들이는 정보량과 처리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F-15는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개발된 중량급 전투기로 강력한 추력과 넓은 탐지 범위를 갖춘 레이더를 기반으로 장거리 공중전에서 위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다수의 공대공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는 단시간에 많은 표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기체 규모와 유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모든 공중전 임무를 F-15에 집중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운용에서는 정비 시간과 가동률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강도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운용 효율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FA-50은 성격이 비교적 분명한 기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공격과 훈련 임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제한적인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제공 전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신 운용 비용이 낮고 조종사 양성과 영공 경계 임무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공군 전력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고위협 환경의 공중전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력 구성 속에서 KF-21은 명확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KF-21은 F-16급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중전 상황에서 조종사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형 전투기입니다.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센서 구성은 다수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 정보가 조종석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전 상황 전반에서 판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공중전 능력에서 주목할 부분은 센서와 무장 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표적 탐지, 추적, 무장 선택, 교전 판단에 있어서 조종사가 상황 전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중전에서 중요한 첫 교전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F-16 초기형이나 FA-50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공대공 임무를 전제로 한 데이터 축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 성능과 무장 연동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실전 배치 이후의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러한 시험과 검증 과정에 국내 개발 인력과 공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와 운용의 관계를 넘어 전투기의 공중전 운용 개념 자체를 우리 환경에 맞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공중전 능력을 강조하며 도입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력화 과정에서 센서 연동 문제나 소프트웨어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종은 공대공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개량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용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발국의 일정과 정책에 따라 개량 속도가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구매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공중전 능력을 단번에 완성형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검증해 나가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화려함보다는 실제 운용에서의 신뢰성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공군 전력 전체와의 조화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기존 F-15와 F-16, FA-50이 담당하던 영역 사이에서 KF-21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공중전 전력 구성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록 3 단계에서는 KF-21의 최종 목표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 강화와 함께 무장 운용 방식의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기체를 지향하기보다는 레이더 반사율을 추가로 낮추고 내부 무장 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공중전과 침투 임무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블록 3에서 중요한 점은 스텔스 성능 강화가 단순히 외형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체 형상 보완, 소재 적용 확대, 장비 배치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인 레이더 반사율 저감 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 축적이 핵심으로 작용하며 향후 개량이나 차세대 기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마련됩니다. 무장 통합 로드맵 역시 블록 3 단계에서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장거리 공대공 무장과 정밀 타격 무장의 운용 폭이 넓어지면서 KF-21은 공중전과 지상 공격을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국내 개발 무장과의 연동 비중이 커진다는 점은 작전 자율성과 전력 유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무장 운용 개념 자체를 우리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블록별 발전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사례는 공군과 개발진 간의 지속적인 협력입니다. 실제 운용 부대의 요구사항이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에 반영되면서 이론적인 성능 향상이 아닌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운용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얻기 어려운 장점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투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모든 성능을 담아내려다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화 이후에도 핵심 성능 보완이 지연되면서 구매국이 기대했던 작전 능력을 오랜 기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블록별 발전 방식이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전력 구축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의 최종 목표는 특정 기종과의 성능 경쟁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임무를 우리 손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기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블록 1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며 블록 3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흐름은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KF-21의 블록별 업그레이드 계획은 단일 완성형 전투기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전 운용과 기술 축적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발 단계에서 모든 기능을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방식보다 실제 공군이 운용하는 환경에서 검증된 능력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체 안정성과 장비 신뢰도를 함께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운용의 주도권을 국내가 유지한다는 점은 전력 유지와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블록1 단계의 KF-21은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중전 임무 수행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구성된 센서 장비와 이를 조종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조종석 정보 표시 구성입니다. 공중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수의 표적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 실제 교전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록1의 기체 형상과 장비 구성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레이더 반사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면서 안정적인 비행 특성과 센서 운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무리한 기술 적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군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중전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록1 단계에서 확인되는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 과정에서 핵심 장비들의 안정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검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센서 연동 과정, 조종석 정보 표시 구성, 기본 공대공 무장 운용 절차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점검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국내 개발진과 공군 운용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전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외부 승인이나 장기간의 조율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산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할 때 흔히 겪는 제약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점으로 작용합니다. 장비 구성 변경이나 운용 방식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군의 요구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전력 유지 비용과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블록2 단계로 넘어가면 KF-21의 성격은 보다 분명하게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대지 임무와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며 공중전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무장 운용폭이 넓어지고 임무 구성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공군의 실제 작전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블록2 단계에서 중요한 특징은 국내 개발 무장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와의 연동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장 종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장비 통합 과정 전반을 국내 기술력으로 관리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추가 개량이나 신형 무장 통합 시에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전투기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도입 이후 무장 통합이 지연되거나 특정 무기에만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전력 활용도가 낮아진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종은 개발국의 승인 절차나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계획된 개량 일정이 수년씩 미뤄졌고 그 사이 작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해 기체가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성능 비교보다 운용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블록2 단계의 KF-21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장 통합과 장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군 운용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검증, 운용 피드백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작전에서 필요한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능 향상보다 실질적인 전력 가치를 중시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1과 블록2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초기 안정성과 중기 확장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KF-21의 블록별 계획은 단기간의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력 운용과 지속적인 개량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